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민성에서 올해 190-491 비자 각 주별 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되었지만 각 주별로 올해 조건이 거의 다 발표가 되어서 이 내용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 퀸즐랜드 주정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7개 주정부 190-491 비자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는 이번에 190과 491 직업 리스트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직, 교사직, 건설직, IT 그리고 엔지니어링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뉴사우스웨일스 스킬스 리스트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190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혹은 이건 작년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은 무조건 6개월 조건만 있었는데 올해는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6개월 기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쇼어의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 뉴사우스웨일스 190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491 비자의 경우 리저널 뉴사우스웨일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 거주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업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이 3개월 조건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491 비자는 총 3가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는 뉴사우스웨일스 외곽 지역에서 해당 직업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패스웨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패스웨이고요. 두 번째 패스웨이는 리저널 뉴사우스웨일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EOI를 제출하고 초청을 기다리는 두 번째 패스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스웨이는 리저널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학사나 석사 이상 과정으로 공부하시고 졸업한 지 2년 이내 되신 분들께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바로 신청해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패스웨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직 패스웨이 1과 패스웨이 3가 열리지 않았고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프로그램들을 열면은 신청할 수 있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패스웨이 3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할당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미 몇 주 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고 지난주에 아주 작은 라운드를 이미 열었습니다. 190-491 비자 조건은 작년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EOI를 제출하고 ROI도 따로 제출을 한 후에 초청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식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0 비자는 빅토리아 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하고 있으면 연봉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토리아 주에서 거주도 하고 실제로 일도 하고 계시면 그리고 연봉도 높으시면 아무래도 190으로 초청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91 비자의 경우 반드시 빅토리아 외곽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190 비자와는 다르게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기술 이민 진행하는 직업과 다른 직업이어도 괜찮고 최소 일해야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빅토리아 491 초청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빅토리아도 해외 신청자도 뽑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빅토리아 거주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입니다. 서호주는 작년에 190과 491 비자 숫자가 3,000명, 2,000명, 총 5,000명으로 굉장히 많은 배정 숫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공부하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이동하셔서 서호주에서 190이나 491 초청받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주는 다른 주들과는 달리 호주 안에 다른 주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선정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작년 자료들을 보면 서호주에서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초청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주의 190-491 비자 조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간호사나 약사 같은 의료직들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190 비자는 서호주에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계약서, 고용계약이 된 상태여야 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1 비자의 경우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입니다. 남호주는 작년과 동일하게 남호주 졸업생이실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남호주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조건이 충족이 되고 ROI를 제출한 후에 초청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남호주 졸업생이 아니실 경우 남호주로 이동하셔서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을 하셔야 190이나 491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과 491 비자의 조건은 차이는 없지만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491 비자를 진행하셔서 10점 더 높은 점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타스메니아입니다. 타스메니아는 작년에 190 비자 숫자가 2,10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할당량을 받았었습니다. 타스메니아에서 졸업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공부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께서 졸업하자마자 이동하셔서 타스메니아 잘 취업하신 분들은 190 비자를 비교적 잘 받으신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 이동할 경우 6개월 거주하고 일을 했다고 반드시 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스메니아는 특별히 의료직과 교사직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졸업하시면서 취업하시면서 타스메니아를 이동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직이나 다른 직업들의 경우 타스메니아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신 경우에 나중에 190이나 491 비자 진행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스메니아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고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스메니아 요구되는 서류들이 다른 주들보다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챙기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던 테리토리 NT입니다. 다윈이 포함되어 있는 주죠. 여기는 아무래도 190 비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491 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계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동하셔서 초청받는 것을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T 캔버라는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캔버라 매트릭스를 그대로 적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캔버라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장기 거주하였거나 유학을 하고 졸업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캔버라에 비즈니스가 있거나 캔버라에 연고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하실 분이 아니시면 지역 이동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도 아직 190, 491 배정 숫자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계신 주에 계속 거주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동하시는 게 좋을지 취업을 어디로 하시는 게 좋을지 결정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비자 조건들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다가 배정 숫자가 나왔을 때 즉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조건과 배정 숫자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인 만큼 이런 조건들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190, 491 배정 숫자가 발표된 후 어느 주가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좋을지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